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이 손소독제 관련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독제에는 고농도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불과 가까이 하면 아주 위험한데요.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직접 실험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손소독제에는 바이러스까지 죽일 수 있는 에탄올이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함유됐습니다. 에탄올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인 인화점이 20도 정도로 낮아 화재의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이 소독제를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켜려다 불씨가 생기면서 몸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불이 붙는지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손 대신 방열 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바른 직후 라이터를 갖다 댔습니다. 눈으로는 불이 보이지 않지만 신문지를 가까이 대자 곧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소독제를 뿌려 골고루 문지르고 10초 이상 말려봤더니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손소독제를 바르고 1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르지 않으면 살균 효과도 없다는 거. 마른 다음에는 절대 화기를 갖다 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걸 유의하셔가지고. 소독제가 눈이나 입에 들어가거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위험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구에서는 5살 아이가 자신의 키보다 높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소독제가 눈에 튀면서 각막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안내문이 붙은 곳도 있지만 여전히 손소독제가 아이 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이런 손소독제가 높이 있는 경우, 아이의 시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좀 부모님들이 좀 쓰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해주시는 편이 좋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화기를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하고 손에 바른 후에 충분히 말려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비누와 물 사용이 힘든 경우에만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의 해변 침식에 대해 삼척 시민 500여 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따지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발전회사의 해변 작업 현장입니다. 방파제와 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바다에 집어넣는 대형 구조물 케이슨을 만드는 곳입니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은 이 케이슨 제작장을 특별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안선과 수직으로 돌출하는 제작장을 여기에 설치하는 바람에 해변 침식이 심해졌다며 허가의 문제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작장은 이제 해변에서 돌출된 그런 지역에 하게 되면은 그 남쪽에 있는 해변은 100% 침식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거쳐 공익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될 게 확실시됩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등은 해변 침식에 관계기관의 잘못은 없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해안 침식이 그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양빈하는 흙들이 하수구 냄새 나는 그런 시커먼 흙들로 메워지고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해수부 양쪽의 역할을 당부하는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제작장 부지가 주변에 마땅치 않았고 중량의 발전 설비를 수송하기 위해서도 현재 위치를 매립하는 게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축사의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축사의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의 이야기인데요. 한우 단체의 반발 등의 이유로 의원 발의를 거부했던 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우 마리수가 6만여 마리로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은 횡성은 축사 확장과 신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등 외지인 유입도 늘면서 축사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됐지만 한우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자체도 군의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제한하고 있고 축산인 반발도 거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강화된 걸로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축산 시군이지만 좀 많은 축종들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직접 조례 발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10m만 띄우면 가능한 축사 신축을 1000제곱미터 미만은 200m, 3000제곱미터 이상은 500m 이상 띄워달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2,300여 명이 서명했고 유효 서명이 1,800명으로 청구 인수 요건인 유권자의 40분의 1을 넘겨 조례 개정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횡성 군의회에 제출돼 최종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관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거리 규제를 강화할지 말지, 주거권 개선과 축산업 타격,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대로 논의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인이 소를 키우는 권순근 의장은 한우 관련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한 조례 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입장이 아닌 이해 당사자인 한우 농가 입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실제 권 의장은 최근 농업회의소 지원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사 제한 조례는 군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상정 거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치다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춘천 시민버스가 결국 또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버스 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주주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약했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처음부터 현실성 없는 공약이었다는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한 녹색시민협동조합. 하지만 춘천시의 비용 보전에도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결국 2년 만에 주주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제안에 따라 시민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중교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설립됐지만 인수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부실한 협동조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장이 영입한 법정관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인 회사로 전락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시민이 한번 인수해보자고 해서 나섰던 건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버스를 어떻게 살려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주주 포기 선언으로 춘천시민버스는 적자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적자 보전 규모가 올해 연말까지 1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노선 변경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익 노선마저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가 됐다며 춘천시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주 포기를 하고서 선언하고 나가버리면 결국엔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또 이 시민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춘천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춘천시민버스 전담팀을 꾸리고 공론화 절차에 나서는 등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민버스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버스 운행도 다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부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긴급 공지를 전달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물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예정됐던 18세 이하 소아와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검증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경우 올해 무료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중 귀성과 여행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와 양양 바다 캠프 등 강원 동해안의 주요 캠핑장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 닷새 동안 예약이 모두 찼고 소규모의 캠핑장들도 절반 이상 예약이 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영월의 한 시멘트 업체가 서강 인근 석회석 폐광산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나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와 영월군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파괴와 영월 지역 농산물 판로에 타격을 주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멘트 업체는 지난해부터 한반도면 쌍용리, 서강지류인 쌍용천 인근 석회석 폐광산에 19만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으로 이전한 제약업체가 이전 10여 년 만에 제4공장을 짓고 1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대화제약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횡성 사업장에 제4공장을 건립하고 1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화제약은 지난 2004년 경기도 시흥에서 횡성으로 이전한 뒤 지속적인 투자로 현재 1, 2, 3 공장을 운영하면서 300여 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단풍철 기간 만경대 탐방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방 예약제 구간은 주전골을 지나 만경대를 탐방하고 약수터 탐방지원센터로 돌아오는 5.2km로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탐방객은 체온 측정이 실시되고 고열이 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탐방이 제한됩니다. 만경대는 2016년 10월에 48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으며 하루 입장객은 평일 2,000명, 주말 5,000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와 정선 임계 사과협의회 등이 날씨 정보를 경영 활동에 잘 활용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상청은 2020년도 날씨 경영 우수기업 전국 30곳을 선정한 가운데 강릉 관광개발공사의 경우 바다 부채길, 숲사랑 홍보관 등을 통해 날씨 정보 안내시설 구축과 관리체계 구축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정선 임계 사과협의회는 기상 정보에 따른 데이터를 매뉴얼로 만들어 사과 생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급식비 불용액으로 마련한 교육재난지원금 46억 원을 지난 16일 집행해 어제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3만 원으로 강원 상품권이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한국 소방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요TV를 통해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학교 소개와 입학 전형 등의 안내, 댓글창을 통한 실시간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모두 80명을 선발합니다. 올해 개교한 영월 한국소방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소방 전문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방설비 산업기사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해 원인의 태풍과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켜 저수의 방류나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안전조치 의무 규정과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재난 예방과 대비를 추가해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 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강릉 지역의 도의원 1명과 시의원 9명의 재입당을 의결했습니다. 당원 당규 절차상 재입당 안건은 도당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선으로 동의를 구해 재입당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총선 탈당파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도내 국민의힘 탈당파 의원 모두 재입당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